예춘호는 어느새 김대중 비서실장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에게는 김대중의 지시를 받아 제야와 학생들을 충동질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비서실장이 그렇게 나중에 이제 지역 살고 나와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중간 발표를 두세 번 했는데 그렇게 돼. 저 사람들이 이제 참된 저 비서실장인 줄 알고. 내 고향에 갔을 때도 날들어 전라도, 이제 전라도 김대중을 이제 도왔다. 본직이 전라도다, 이래 고향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날 이제 그 사정들이 그렇게 이제 내게는 참 모지게 그 결과했습니다. 계엄군법회의에서 예춘호에게는 징역 15년, 김대중에게는 사형이 구형됐다. 예춘호의 최후 변론이 이어졌다. 위압적인 정치에 의하여 민중들의 소리가 없다 해서 위정자가 민중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소리 없는 민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 자신에게 관대한 처분이 있기를 구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김대중의 처벌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한 사람의 생명, 특히 나라의 장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니 심사숙고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우리도 솔직히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리 전부 다 총살식이 죽이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공포심이 있는 데인데 예춘호 선생 같은 분이 김대중 생을 하나의 그 역사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런 지도자가 이 나라에 말이야 필요한데 대한민국 군사법정에서 이 사형을 구형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이런다는 것은 이건 우리 국가의 수치고 참 우리 국민에 대한 말이야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하는 아주 당당한 그런 진술을 했죠. 권력 장악의 걸림돌이었던 제야 세력들을 모두 가둬버리고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토록 열망했던 민주화는 국민들의 긴 한숨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1980년 9월 1일 대통령 전두환. 중심을 잃어버린 제야는 풍비박산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신군부의 탄압 아래 그나마 제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곳이 있었다. 한빛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초반 제야운동의 중심에 섰던 곳으로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메카였다. 정치적인 상황으로 억울한 일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곳에 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예춘호는 2년 만에 석방되고 석방되자마자 한빛교회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제야 활동에 전념할 것을 결심한다. 그가 추록했을 때 이미 국민연합은 와해 상태였다. 예춘호는 다시 제야 세력 결집에 나선다. 추록한 후에 김대중 씨는 미국에 이제 보내버려졌고, 따라서 의장 중에 세 사람이 한 사람 빠졌잖아요. 근데 또 한 사람인 윤보선 씨는 전두환 씨를 이쁘게 보게 표현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의장이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83년 비로소 본격적으로 제야가 뭉치기 시작했다. 제야는 민주화 투쟁에 힘을 모으기 위해 긴급 민주선언문을 발표하고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함으로써 그 의지를 보여줬다. 이 단식농성에는 함석헌, 홍남순, 문익환, 이문영 등이 함께했다. 꺼져가는 민주화운동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노력이었다. 예춘호는 문익환, 이문영 등과 제야의 중심이 돼서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대중과 계속 연계해 나갔다. 김대중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자신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예춘호와 상의하도록 할 정도로 그를 믿고 신뢰했다. 주로 그 예춘호 선생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신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 연락하고 하는 것을 예춘호 선생이 주로 미국과 연락을 주로 맡아서 했죠. 84년 미국에서는 김대중과 한완상, 문동환 그리고 이문영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제야의 운동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제야는 앞으로 반민주 독재 타도를 위해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합의했다. 합의 내용의 구체적 실천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예춘호와 문익환, 이문영에게 넘겨졌다. 합의 내용에 따라 예춘호는 정치권과 제야가 협력할 단체를 결성한다.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그것이었다. 양김 씨의 소속된 국회의원들이 정치가들이 모여서 만드는 민주화 단체가 생겼어요. 민추협이라는 거예요. 예, 민주화 출신이요. 네. 예. 그럴 때 김대중 씨로부터 예춘호 선생한테 예춘호 선생이요 그 민추협의 김대중 씨 대표로 들어가라는 쪽지가 왔었어요. 예춘호 선생이 집에서 김영삼, 이민우, 최영우, 김동영, 윤혁표 장군 이렇게 하고 소위 이제 동미동쪽이라 하는 데서는 예춘호, 조연아, 김노경, 박종률, 박성철 장군 나 이렇게 해서 예춘호 선생 집에서 이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이름을 만들어진 것은 예춘호 선생의 자택에서 그것이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예춘호는 김대중을 대리해 동교동계와 활동했다. 민추협은 두 김씨를 중심으로 한 야권 세력을 결집하게 했다. 신민당과 제야가 연합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하고 종교단체도 직선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29개 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추협은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 산파 역할을 한 셈이다. 상주동계, 동기동계라 해가지고 중심이 돼서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84년도 5월 18일 날 우리가 결성 대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한국 정치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제야 세력과 연대해서 소위 말해서 시민당을 창당하고 2.12 선거혁명을 주도하고 그리고 6월 항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민추협이 또 정치권이 제야와 연대해서 성공률을 이끈 하나의 성공적인 좋은 하나의 역사다. 87년 6월 29일 결국 여당인 민정당 대표 노태우는 국민의 요구인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다. 직선제 개헌을 하고 대헌법에 의한 6.29 선언으로 대통령 선거는 초유의 관심사가 됐다. 민주화는 이제 국민들의 바로 코앞에 와 있었다. 해야 하겠습니다. 군정 종식을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급선무였다. 그것만이 민주주의